문경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영국 시장님과 직평부 공직자 여러분, 실록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 현장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정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바쁜 시정 속에서도 이번 회기 준비에 힘써주신 신영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우리 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이번 회계에는 2024 회계연도 결산성인 2025년도 제1회 초과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각종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그동안 집행된 예산이 시민의 복리정지에 기여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 현안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한 재정 견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직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 전환 시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문경시도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문경 발전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면 과제인 지역 경제 회복, 인구 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광 활성화와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정례가 그러한 소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의 신뢰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은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예년에 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아 수해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집행부는 하천과 배수로 정비, 급경사지 위험지역 점검, 농산물 침수 대책 마련 등 재예방 시스템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문경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더욱 두텁고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8쪽에 그 더본코리아 어제 그 현장 감사에서 말씀 못 드린 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더본 그 대표가 14건의 사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있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언론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 며칠 전에 백 대표가 그런 발표를 했는 걸 들었습니다. 문경의 아작의 장터를 잘 운영해서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국에 뭐 실제로 우리가 그 안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안티가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문경을 전국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본 때문에. 그런데 그 본 의원이 그 아작의 장터의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요. 예. 작년에 그 문경 차사발 축제 때 그 더본 코리아가 먹거리 그 부스를 운영했죠. 예,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 더본 때문에 실제로 그 식당이 뭐 다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이겠죠. 예. 근데 그 흘려 들을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단장님 그 지역 상인들과 좀 상생하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6월부터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거 재료를 할 때 문경 특산품을 활용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학생들을 네. 유치해서 네네. 이제 그 가르쳐서 네. 상생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 하여튼 학생들이 잘 배워서 뭐 또 창업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서로 지역을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 아자기 장터에 그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죠. 예, 지금 모집하고 예. 있습니다. 그 이달 그 24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4일까지 공고해서 모집 중입니다. 그 어제도 들었지만 외부인도 모집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전국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지역 그 민을 좀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도로무로 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또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민을 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 더본이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정형화된 그런 레시피가 소스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얼마든지 부스를 그 사람들은 그 레시피를 가지고 부스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역 업주들이 같이 이제 그 입주를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상인들과 그 지역 상인들과 아자개 장터에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점은 이 과정을 지역민들 물론이고 이 본의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그 금년에 4월달에 그 백종원 개인 그 명의로 각종 기능사 명칭에 그 표기된 수료증을 받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그 수료증하고 뭐뭐 기능사 백종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거는 명백한 사실은 위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종 언론에서 이걸 또 대서특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능사라는 거는 국가 기능사에만 국가에서만 쓸 수 있지 개인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위법이니까 기능사란 말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기능사는 위법이니까 쓰지 말고요. 그 물론 또 뭐 여러 기사가 다 맞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 기능사라 하는 부분은 틀립니다. 예, 그리고 그 너무 그 문경 씨가 더본을 좀 옹호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있는 말인데요. 그 문경 시에서 시민들이 이제 뭐 좀 오인하지 않도록 예. 오해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그 문경 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챙겨 보시고요. 네. 그 지역 그 축제를 하면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 그 더본 척이 보니까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다 똑같은 메뉴를 레시피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축제의 특색을 살리기가 좀 무조건 뭐 힘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뭐 지역 축제에 대한 그 축제도 그렇고 뭐 뭔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레시피 맞습니다. 자체가. 예, 예. 정형화된 그런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다 똑같다면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희는 예, 안 그래도 지역의 특색이 있는 그런 거를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뭐 오미자 뭐 0. 몇 프로 넣고 뭐 사과면 0. 몇 프로 넣고 뭐 이거는 오미자다 뭐 사과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오미자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사과 맛이 나오는 그런 레시피가 좀 개발되었으면 예. 좋겠고요. 뭔가 특화된 레시피가 나왔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예. 네, 다음으로 그 지속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업의 지속성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의원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도봉과 문경과의 관계가 그 임대차 계약 연간 1,200만 원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외에는 아무런 그 법적 효력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 MOU를 뭐 체결했다 하나 그건 법적 효력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걸 중단해 버리고 철수하고 가겠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안정장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개원이 되고 5년 동안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이제 언론에 그런 보도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힘들게 유치를 해서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문경이 또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본의원이 그 미리 좀 안정장치를 꼭 만들으라고 강력히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부탁드리는데 백종원 효과가 하여튼 최대한 활용돼야 되고요. 그러고 그 백종원 그 효과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네. 우리 스스로 패드멘탈을 꼭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펀더멘탈을 꼭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 스스로 그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예. 그 업주 그 입주하는 모두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 부자 되었으면 좋겠고 더본척 이번 아자개장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명예도 회복하고 좀 더욱 번창하고 문경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가 되고 주변 소상공인들한테도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데 단장님 뭐 하여튼 분발하시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되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해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의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가 저번에 뭐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한번 저희들 행사한다 해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단장님 아까 뭐 보고로 봐서 6월까지 올 6월까지 다 합니까? 예, 지금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는 아직 네. 예, 완료 공사는 안 됐고요. 네. 지금 예, 2개 하우스를 갖다 놓고 그거는 지금 주거 그 상업 지역이라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전에 우리 행사했던 그 아. 만들었던 건 어디가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우리 임시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지금 건물이 노란색으로 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상시적으로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 지금 아.
지금 당초에 해놓은 거는 거기가 주차장 부지라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해서 지난번에 포차 운영을 했고 예. 전반기를 행사할 때도 거기를 같이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상시가 안 돼서 저희가 용도 그 옆에 비교해야 있는- 되잖아요. 예, 그 주차장은 그냥 일시로 사용하는 용도로 쓰고요. 네. 그 옆에 있는 하우스를 2개를 져가지고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 내가 하면 예전에 8대 때부터 그랬지만은 묵거리 타운을 또 제대로 된 시내에 하나 있어야 된다 해서 작년에 또 예산도 4억 2천만 원 땅도 산다고 해서 해가지고 나름 저는 점포를 만들 줄 알았어요. 한 4-5개 정도 만들어서 얘기 들은 바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더 보내서 배운 음식이 되든 우리 족살찌가 되든 약돌돼지가 되든 이런 음식들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지금 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해가지고 글로 문화에 그래도 자주 와요. 그럼 거기서 해가 좀 쉬었다가 저녁에 되면 시간 되면 하루 1박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음식도 같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못하면은 작은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해가지고 그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면적이 안 나오는데 점포하기에는 예, 그래서 그 지금 상업 지역에 있는 2개 하고요.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행사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상시해놔야 된다니까요. 네네. 그게 행사만 할 때 그러면 주말을 해가 주말 장터만 많이 장사한다 하면 누가 어떤 청년이 거기 장사하겠나 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주말에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하루 장사해서 하다못해 일주일을 벌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최소한에 뭐 평소 우리가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더본 레시피 뭐 배워서 창업할 수 있도록 또 좀 성실한 분들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입주시켜 가지고 상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난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임시로 계속 행사만 한다 하면은 축제 때만 한다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임시로 사용하는 거 하고 옆에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해서 그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 할 때 네. 처음에 우리한테 작년에 해가지고 우리 항 팀장도 있지만은 보고할 때는 지금 많이 변경이 됐네요. 저도 맨 그쪽에 뭐 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변화된 모습을 그만 미리 사전에 좀 얘기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왜 아직 안 하는가? 지금 포장마차 그때 우리가 가보진 못했지만은 그때 임시 개장할 땐가 빨리 설치해가지고 더본에서 나오는 우리 우리 시민이 되든 청년이 되든 간에 우선 그 뭐 점포 한 5개 되면은 그 5개 해가지고 우리 특성화되는 음식들을 판매해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해야 될 방법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해가지고 저거 하고 한번 그렇게 그 남아 있는 상업 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면적이 작아서요. 그거 다시 한번 좀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보건소에서 숭실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책기획단에서 이제 업무를 이관했어요. 네, 3월달에 딱 하면 이제 겨우 이제 3개월 남짓한데 혹시 단장님이나 요 담당 팀장님들 해가지고 여기에 진취적인 거 뭐 있었습니까? 혹시 뭐 숭실대 가봤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3월 31일 날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업무를 시작했고요. 네. 예, 숭실대 총장님하고 그 법인 쪽으로 해서 저희가 다 만나 봤었고요. 네. 2차 실무 협의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대, 경북도, 숭실대 다 해가지고 문경시하고 모여서 회의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노력은 하시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공약이고 또 시장님께서는 숭실대, 문경대가 시민들한테도 곧 다 잘 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어요. 예. 우리 뭐 한데 구체적인 부분이 해가지고 아직 안 나와 있고 네. 이 학교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숭실대, 문경대 통합하는데 숭실대 본교로 분교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전문 학사로 할 거냐 하다못해 구체적인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통합을 하고만 얘기만 하고 숭실대 측은 어떤지 또 문경대 측은 해가지고 만약에 동의라고 MOU도 다 체결했습니다. 뭐 도하고 같이 그러면은 문경대에서는 해가지고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하다못해 보상관계에 뭐 아직 이를 수도 있겠지만은 또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인가를 해주는 건지,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은 전국 해가지고 대학 통합하는 그때 선정된 뭐 안동대라든가 경도대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가지고 지원돼, 교육부에서 지원돼 줬어요. 그만 우리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주고 통합하는 거에 뭐 어쩌면 옵션 뭐 문경에다가 해가지고 숭실대에 해가지고 어떤 교육 제도를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계속 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뭐 시민들이 방송도 보고 있어요. 정말로 숭실대가 지금까지의 보건소의 팀장들이 하셨던, 과장님들이 하셨던 부분하고 단장님 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단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정말로 숭실대가 해가지고 통합하는 관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인가를 받았는 건지, 교육부 상관없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예. 개괄적으로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24년도 2월에 보건소에서 체결한 MOU는 통합에 대한 MOU가 아니었고요. 예.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MOU였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그 로드맵은 저희가 내용은 다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통합을 하게 되면 법인, 이사회 동의와 그 평의회, 교수님들 평의회와 그 학생들, 교수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아직 그 단계는 가지 못한 상태라서 저희가 그런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앞전에 그런 절차를 안 밟았던 보건소에서 팀장들이 했을 때 하고, 그럼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밟아왔어야 되는데, 실무자, 쉽게 말하면 숭실대 총장님과 예전에 이사장님이라는 분도 모셨지만은 문경대 총장님하고 해가지고 또 전에 뭐 교수님들도 전부 참여했어요. 그러면 학생들도 동의해야 되고 교수님들 맞습니다. 동의해야 되고 그분들도 다 어쩌면은 교수님들도 전부 다 어쩌면 숭실대 승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 뭐 하는 방법도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겠지만은 최종적인 교육부에서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은 동의를 받아야 로드맵이 있으면은 그 부분이 해가지고 진척되면은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때는 올해 어느 정도 진척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계속 이게 투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윗선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뭐 언제까지라고는 조금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저희가 계속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 그 진행 과정은 나중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다른 업무보다는 이 부분이 해가지고 제일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다른 실가에 보조해주는 그런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단장님이 이하 팀장님들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달려가지고 또 일부 한 파트는 뭐 교육부 쪽에 한 파트는 뭐 양 대학에 서로 접촉을 해가지고 또 단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시장님 할 역할을 시장님한테 주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쩌면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해가지고 역할이 필요하면은 우리도 힘을 보태가지고 좀 하루 빠르게 좀 갔으면 안 좋겠나 하면 뭐 통합한다는 말들이 해가지고 하면 언제나 왔습니까? 근데 지금 모든 절차라든가 뭐 나라에서도 또 뭐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섰고 또 지방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매진을 하시라고 내 단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실가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실가에서도 제가 봤을 땐 다 하리라 믿어요.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이거 하고 뭐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한국체육대학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만 만약에 단장님이나 팀장님 하셨더라도 문경시를 인해서 큰 공을 하는 거예요. 큰 공을. 정말로 이 부분만 전력 매달려도 어쩌면은 아마 그 있는 인력들이 뭐 팀원들이랄까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상당한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매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예. 실가에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그 실가로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보고된 거 봐서는 많은데 이런 일을 전부 다 하시려고 하면은 이 큰 일을 못 해요. 큰 일을. 이 큰 일에 좀 더 신경을 좀 쓰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재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보고 잘 들었고 우리 진호진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차 우리 정책기획단은 제가 건의사항도 드렸지만은 기획단다운 업무를 좀 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금방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큰 우리의 정책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타 부서에서 하다가 못한 지질구리한 사업까지 지금 다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팀장들이 지금 업무를 보면 이거는 분명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왜 받았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 길에. 그거에 매달 시기에 큰 사업을 신경을 덜 쓴다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몇 개 무엇이란가 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사업은 쉽게 말해서 인구 같은 것도 그랬습니다. 인구도 다 넘겨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잘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금방 우리 진우정 부장님께서 한 연결해서 숭실대는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것도 보세요. 보건소에서 시큰 몇 년 동안 2년을 임기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정책단으로 또 떠넘겼어요. 뭐 이제까지 된 게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프로테지 나온 게 진행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그 숭실대의 교육부도 있지만 숭실대에서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이사회, 평의회, 학생들, 교수들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아직도 멀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 행사 때마다 가면 시장님은 올해 합병한다, 내년에 신입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에 걸쳐서 하면. 근데 이거는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게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의회에 묻잖아요. 다 됐는가? 그거 된 게 없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모여서 숭실대하고 이게 대한 그 MOU 안도 안 나왔잖아요. 예. 예. 안 나왔는데 지금 내년도에 신입생 받는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혼란이 온다. 문경대의 입장도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진행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진행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지 진행된 건 없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실무협의체하고 그때는 이제 통합 MOU 안은 숭실대 쪽으로 보내드렸는데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협의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지금 아직도 지금 진행은 이제 그거밖에 예, 예. 없어요. 네. 지금 첫 만남 우리 정책단에서 맡아는 것 같고 처음 한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쉽게 말해서 정보를 확실하게 좀 전달해 주고 그 추진하는 데 대해서 좀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가 우리가 작년에 개설했어요. 지금 보면 59개 가정하고 1275명이 수료했다 돼 있어요. 요게 작년에 우리가 그 농민사관학교에서 수료한 학생입니다. 작년에 그 9월달 개설하고 난 다음에 이만큼 한 거예요? 1년 단위입니다. 1년간이에요? 예, 아니 예. 9월달에 우리가 여기서 예, 개설했잖아요. 그 전에 했던 교육생까지 포함됐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개수하고 난 다음에 문경에서 네네. 순수하게 한 것만을 표기를 예. 해줘야 되지. 네네. 그거는 이거는 제가 전자의 걸 했는 것 같으면 우리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예. 따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여기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면 입소를 며칠 하는가요? 기간이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어서 과목마다 다르죠? 예, 달라가지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숙식을 어떻게 숙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가까운 곳에는 출퇴근하는 출퇴근하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지역 경기하고 활성화가 연관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면밀하게 좀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잘 챙기겠습니다. 공약사업 투자 유치 제한의 내용을 보면 19쪽에 한국체육대학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중단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이제 정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멈춰졌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너무 이런데 안 되는 부분에다가 힘을 빼지 말자. 네, 쉽게 말해서 어렵잖아요. 이거. 네,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모든 공약사항에 지금 원래 공약사항에도 빠져 있어요. 모든 시의 정책에 보면 한국체들을. 근데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작년에 이제 해놨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은 안 될 거는 일단 보류시키나요. 나중에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됐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가 우리가 기간을 쉽게 말해서 우리 지방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뭐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봐야 뭐 헛발질밖에 안 돼. 이렇게 힘 빼지 말자 얘기는. 예, 그리고 지금, 워터 리조트가 네. 유치를 해야 돼. 워터 리조트와 유치가 지금 그저께도 지금 뭐 MOU를 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MOU가 서울 사무소하고는 뭐 가는 단계라고 했는데 이 단계를 1조라고 지금 언론 보도해 놨어. 1조. 예, 봤습니다. 네, 1조라는 거에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쪽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 나온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런 네. 내용을 지금 저희들은 뭐 예. 막연하게 1조라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그래 나오니까 네. 좋아요 하는 건 뭐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정말로 그 서울 사무실이라고 해서 이게 공신력이 있나 없는가 또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예. 본사하고에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된다. 서울 사무실하고 국한된 거는 안 된다 그래요. 본사에서 다 하지 서울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MOU 했던 거를 가지고 내일 그 본사에 갖다 주시는 걸로 서울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면밀하게 네. 어차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사하고의 유대를 잘 하시고 긴밀하게 하시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이제 부지가 지금 우리가 거의 매입 다 했는가요? 부지는? 지금 행정 절차를 도시가에서 밟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지 네. 매입도 되고 도시계획 변경은요. 다 지금 지금 진행 하고 중에 있잖아요. 있습니다. 도하고도. 네, 도하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순식간에 일련하게 쭉 되어서 예. 빨리 이제 본사하고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 본사가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인천 송도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인천 송도가 지금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인천 송도마저도 아직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지근한 거 하지 말고 큰 거 그냥 해요. 이런 데다 올인해서 이런 게 해서 정말 실적 올려야 되지. 그래, 우리 정책기획단 나온 그러한 업무 좀 해주시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또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과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기획단이 하는 게 뭐죠?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정책을 있습니다.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정책을 개발해서 문경시의 어떤 경기 활성화나 어떤 주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정책기획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시 451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은 사업이 엄청 많은데 정책기획단의 사업을 갖다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발굴을 하고 그 맞는 사업을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뭐 황재영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런 거죠. 포장마차라든지 아니면은 달빛 주막이나 놀이터라든지 이런 건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해야지 정책기획단에서 만들어서 사업까지 다 하고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만드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는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무슨 일이 작은 거라도 있어도 저희는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신청해갖고 선정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러면은 관련 부서에서 못해서 그냥 정책기획단에서 계속 안 넘기라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정이? 일단은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구 활력 쪽으로 공모 사업이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 사업 신청할 때도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면 그 해당 부서하고도 예. 긴밀히 협조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 과정들이 조금 하고 난 뒤에 업무를 어디서 하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조금 정책기획단이 좀 일이 많아서 힘듭니다. 그래 협의까지 다 하고 과정까지 서로가 협의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되고 그 결과가 확정이 나면은 그 사업을 안 한다 부서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요. 이게 정책기획단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서 간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미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지금까지 과정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같이 손발 맞춰서 일을 완성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우리가 인구정책위원회라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당연직과 위촉직인데 위촉직이 14명이 있는데 우리가 서면위원회를 2번 했어요. 네, 지금 수당은 9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예, 예. 서면 우리가 그 위원회 사인 받아도 우리가 이거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는가요? 네, 그때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관련해서 해가지고 저희가 90만 원을 19분에 대해서 90만 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면 안 하고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가서 네. 찾아가 갖고 한 분 한 분 예, 찾아가 예, 갖고 예, 사인 한 분- 받은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회 지급 그 수당을 지급 다 해요? 예, 지급했습니다. 네. 지급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급하는 걸로 예,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거 지급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관련 다른 부서위원회에서도 그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되죠. 다른 위원회는 그 부서의 위원회는 서면을 했을 경우 10원도 지급 안 했는데. 아, 예,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챙겨. 그리고 또 하나가 왜 당연직이 위촉직 14명인데 1인당 얼마지 10만 원 아닌가요? 예, 10만 원입니다. 9명 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당연직은 아니고 그 당연직 위촉직이- 빼고 위촉직은 지금 14명이거든요. 예, 거기서 다 참석을 못 해가지고 참석이 아니고 서면으로 예, 했다니까. 서면으로 갔는데 안 돼서 아, 갔던 그래요? 분들만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두 제가 번에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계산 나오네. 서면을 2번 위원회 했기 때문에 90만 원이면 4명, 5명 이렇게 했네요. 예, 그거는 4명, 제가- 5명 해도 예. 내가 그 당연직 둘러 6명, 하루 합쳐도 10명, 11명. 내가 봐서는 가반수 되는 거야 이게. 아, 예,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예, 챙겨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요. 우리 야간 경관 조성 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추진 과정에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가 지금 그때 투자 심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다음 디자인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금은 문화재 형상 변경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됐는가요?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죠? 업체는 저희가 입찰 봐가지고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입찰인가요? 있습니다. 협상인가요? 지금 입찰 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6월 중에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네.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페이지요. 농민사관학교에서 아까 전에 뭐 설명을 했던데 우리 문경시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은 건 아니잖아요. 수료한 거는요. 농민사관학교. 예. 아까 전에 실적한 경우 네네. 말씀에 그 부분은 네. 이게- 전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네. 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네. 부분이잖아요. 예. 이게 그래요. 농민사관학교가 우리가 위치할 때는 엄청난 시민들의 열망과 시민들의 열띤 어떤 응원을 해서 유치를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외곽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농민사관학교가 문경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농민사관학교 직원이 몇 명이 있죠? 직원이 정원이 20명이고 지금 17명 근무하고 17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 애로 부분은 갖다가 하는 명 다 캐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맞습니다. 부분도 지금 보완하고 있죠. 예,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도 보면 외부에서 다 들어오신 분들인데 예. 들어와가지고 문경양 지역에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분들도 따뜻하게 예. 문경 시민으로 생각하시고 지원해주셔서 조금이나마 활동하는데 그리고 사무 일 보는데 좀 도움될 수 있게끔 부탁 좀 예, 드리겠습니다. 잘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4페이지요. 인구 증감 내역인데 얼마 전에 그 신문 TV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시단위에서 인구 소멸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못 봤어요? 네. 그래요? 한 달 전에 나왔는데 그 TV에서 나왔거든 조사한 게 대한민국에서 시단위에서 인구 소멸이 제일 빠른 데가 1위가 상주입니다.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그거 못 봤습니다. 제가. 문경입니다. 아, 네. 시단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인구 소멸 지역이 제일 빠른 데가 2등이 지금 문경이거든요. 3등이 경남 밀양이고요. 이건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언제 우리가 인구 증감 내용을 작년 1년 동안 봤을 때 1,500명 정도 감소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인구 정책팀인가 이게 무슨 인구 팀이 이름이 뭐죠? 지역 균형 팀입니다. 지역 균형 팀인가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인구를 갖다가 무작정 우리가 막 줘서 외부에서 유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신영구 우리 급할기 민선 시장님이 들어서 갖고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보라는 우리 관내 시민들이 잘 살면은 외부에서는 당연히 들어온다. 그래서 관내 7만 시민을 잘 살게 한다는 비전이잖아요. 저는 그걸 100%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은 여기에 살고 있는 분의 어떤 그 차별이 좀 돼 있어요. 어떤 분야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어떤 부익부 분입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어떤 팀의 담당 팀에서도 이런 어떤 현실을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잘 사는 걸 갖다가 다른 데서 보고 문경시가 좋은 도시라는 것을 알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유인책을 많이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고다음 페이지인데요. 25페이지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있잖아요. 네. 참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인데 안전방 얘기했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어떤 사업의 정책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에 보면 몇 가지 여러 가지로 보면 나오잖아요. 뭐 문경효 스포츠 체험존이라 뭐래 16억이라든지 몇 가지 뭐 외국인 근로자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면 솔직하게 맥락하고 맞지 않는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그 소멸 대응 기금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 감사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작년까지 해서 주민 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이 호계 사냥권 해가지고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예. 그 3년 동안 어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정책화해서 예산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 여건을 만들어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단장님, 제가 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장마차도 우리가 상시 운영이잖아요. 예. 2개 짓는 게. 네, 예. 옆에 지금 화장실 지을 예정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지. 네네. 상시가 아니고 또 상설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아, 네네. 또 위원님들이 좀 오해하는 소지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19쪽에 우리 농민사관학교 있어요. 농민사관학교가 사회적으로 농민사관학교는 맞지만 우리한테는 사회적으로 인구에 그 직원들 온 것밖에 없어요. 그 가정 있잖아요. 예, 예. 앞으로 교육 가정을 네. 문경에서 할 수 있는 가정을 신설을 해야 된다. 예. 앞으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정에 교육을 받고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금 교육과정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육과정 우리 문경에서 하는 것이 예, 문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 교육과정 뭐 모집해서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농업 사과 파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농민사관학교가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에 본사가 있지만 예,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해줘서 네네. 예, 지역 그러겠습니다. 활성화에 좀 되면 좋겠고요. 예, 예. 네. 모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우리 고상부원 위원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보면 밑에 8번, 8번째 청년예술가 아지트 도시까지 사는 건 이거는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중앙공원에 사업하고 있는 거기에 인구 소멸 기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스카이워커하고 예술가 아지트 공원 예, 예. 공원 조성 이건 뭡니까? 그거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스카이워커하고 중앙공원 정비하는 그 공사에 지금 인구 소멸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술가 아지트라 해서 저는 앞에 그 두 동 있는 그 예. 부분 아닙니까? 예, 그거 아니고 중앙공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앞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네네. 예술가 아지트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요. 우리가 인구 소멸을 막는 것은 인구 정책을 하는데 간의 전출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그죠 계획을 좀 많이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거 유입보다는 뭐가 까다로워.
하는 앞으로 그런 정책을 좀 많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 정책 기획단에서 모든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분산해서 진짜 옳은 정책 하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70페이지에 그 청렴도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 여러 번 또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5등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외부 체감도가 아니고 내부 체감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 평균의 내부 체감도가 54.7%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 외부 체감도가 시민들이 그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라면은 내부 체감도는 뭐 공무원 스스로 자기 조직을 평가하는 시각인데 이것은 참으로 좀 두려운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렴도에 대해서 내부 체감도가 좀 낮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그 행정에 대해서 부정청탁을 한다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무소신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 위법이나 불공정 그런 업무 지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자정 노력도 하고 있고 직원들의 그 고충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갑질 신고함도 만들고 또 그 익명 게시판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을 좀 더 듣고 해서 그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직원들이 특히나 두려운 게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 노무사도 이제 도입을 해서 저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외부라면은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올라가겠지만은 내부에서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조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나중에 좀 이제 그 존경받는 선배로 남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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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72쪽이요. 그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인데 그 본의원이 알기에 전년도 7, 8월에 그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하고 10건이 그 선정한 후에 그 심의회를 열어서 최종 2건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주민 그 참여 예산은 조례에 의하면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외로 되어 있죠. 네네네. 당연직으로는 공무원은 6명입니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하여튼 이쪽 센터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보건소장님, 기획실장님 이렇게 6명이 되어 있는데 위쪽 직이 공개 그 모집한데 그 읍면동의 추천자 재정 그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위쪽 직은 그런데 그 위쪽 직 중에서 공개 그 모집자, 그다음에 읍면동 추천자 전문가 몇 명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각 이게 몇 명씩입니까 여기? 공개 모집자하고 읍면동에 추천하는 거하고 전문가 몇 명씩이 되어 있습니까? 72쪽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0월 23일에 금년도 사업을 최종 확정할 때 위원이 11명으로 의결이 되어 네,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맞죠. 당연직이 시청에서 6명이 되어 있고 기타 5명일 텐데 그래 되면은 11명이니까 그죠. 이런 적은 상태에서 좀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좋은 지적 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올해부터 그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할 때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꾸며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을 좀 예, 많이 늘려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민 참여 예산제는 제일 큰 가치가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2025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대면 회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또 의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감사와 의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서면으로 결정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의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72쪽에 그 10월 23일에 서면 심의한 예, 서면 심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관행적으로 서면 심의를 했다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그 대면 심의로 전환해서 이것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투명성이 중요한 예, 거니까 예. 각 부서에서 선정한 10건 중에 네네. 2건은 서면 회의로 확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냥 나머지 8건 미반영이 돼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장기 검토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안건의 진정성이 좀 결여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안건들이 사장되지 말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순세계 응역은 84쪽에 물어보겠습니다. 84쪽입니다. 예. 그 전년도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쓰여진 게 9,968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3,042억 원이 집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집행된 그 미집행된 게 3,042억 원을 살펴보면은 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남겼거나 보조금을 또 반납했거나 다음 해로 이월시켰거나 그러지 않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을 945억 원입니다. 그렇게 돼서 예. 근데 전부 이제 불용 예산이 되었는데 이거 물론 그 잉여금이 뭐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소멸이기에 지금 뭐 그 문경희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에서는 책정된 예금을 한 푼이라 좀 더 써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에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이렇게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민들은 1조 3천억 원을 다 사용한지 알지 3천억을 남긴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깔끔하게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전년도 세출 예산 그 불용액이 895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반 회계 예산은 6.4%가 되고 일반 회계 그 예산은 11.4%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여러 그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때 불용액을 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추경해서 다시 그 부서로 그냥 사용하게 됐는지 왜 감액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그 사업비 입찰하고 나면은 뭐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잔액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이제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서 감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꼼꼼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도도 하고 해서 이렇게 연말에 뭐 정리 추경 때 감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 추경 시에 뭐 남을 수도 있으니까 예. 감액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이제 사장되지 않도록 꼭 추경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 마지막에 그 이율금을 보면은 989억 원으로 예산이 15%가 넘었습니다. 총 예산에. 물론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이율이 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경제가 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그 돈을 잘 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그 독립 원칙을 그 좀 지켜서 그렇게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좀 다 쓰는 걸 원칙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순예계 그 순세계 잉여금이 945억 원입니다. 순세계. 그 지방채를 상환해서 부채를 줄이거나 기금에 적립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금년에 그 재정 안정화 기금 그때 그 의원 협의회 때도 이 말씀드렸는 네. 건데 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대해서는 종전보다가 10%에서 뭐 50%를 높이게 되고, 또 적립된 금액을 종전보다가 모두 100%를 다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뭐 남은 것을 적립하고 뭐 그런 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당연히 맞등이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뭐 의도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 잉여금을 그 처리를 적립을 많이 하는 거는 그 예비비처럼 편하게 써서 자꾸 꺼내 쓴다면은 사실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자꾸 뺐으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본 의원이 그 조례 개정에 대해 그 의견을 그때 제시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때? 들어보셨어요? 예. 그때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뭐 그 적기에 적소에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철저히 좀 잘 운영해 주시기 예,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1조 3억을 예산이라면 1조 3천억 원을 당해년도에 그냥 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하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실장님 뭐 그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또 금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집행함에 있어 또 알뜰히 꼼꼼하게 또 챙기고 또 꼭 써야 되는 예산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의 소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소송이 예. 매년 해가지고 소송이 이렇게 돼가지고 변호사 비용도 그 1억 5천 정도 해가지고 나가는데, 혹시 성소하게 되면 우리가 그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변호사비 저희들 청구해서 받나요? 네, 맞습니다. 민사 소송일 경우. 소송일 경우에만. 예. 혹시 뭐 작년에 해가지고 이 성소해가지고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변호사비? 그리고 보통 민사 소송도 변호사 비용도 기본이 주는 데도 있고 뭐 많이 주는 데는 1,430만 원씩 해가지고 건당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통 일반 변호사 비용은 300만 원에 30만 원, 또 뭐 4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은 좀 금액이 해가지고 많이들 들어간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사건이 민사 소송 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만 보통 소송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입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 계시는 뭐 외지 사람입니까? 뭐 시민분도 계시고 외지인도 있습니다. 예. 그 소송에 성소했는 부분을 해가지고 예. 또 변호사비 해가지고 성소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 받으신 금액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가 서면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뭐 변호사 소송 도는 거 얘기했습니까? 그거 좀 갖다 주시고, 지금 또 감사를
지금 다 했어요. 읍면동에. 그리고 보조금 단체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앞전 그 실점 해가지고 국마다 했는데 작년하고 지금 올해 해가지고 우리 하다못해 보조금 단체 행정사무감사 안 하나요? 합니다. 특정감사 지금 보조금 특정감사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작년에 했는 부분 해가지고 이게 안 나와 있는 것 해가지고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 그래요? 예,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 어느 단체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보조금 단체 올해 하는 데가 예, 올해는 저희가 국별로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국별로 해서 아마 아직 어느 국부터 할지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유 네. 실장님 네. 앞전에 국별로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도시센터 네. 뭐 도시재생센터 산업국 했고 예를 들어서 그 국마다 해가지고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해가지고 다른 국을 안 했는데 우리 감사 계장님들 뭐 뒤에 와 계시는데 분명히 해가지고 감사했는 부분이 있고 인원이 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또 우리 실장님이 해가지고 우리 감사팀에도 마찬가지고 보조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 실과 실부서에서 그 보조단체에서 좀 면밀하게 지금은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은 우리가 청렴 5등급 받는 게 연급부 하면 몇 년째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까지 5등급이지만 혹시 연이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올해 6월이 지났어요. 우리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그에 대한 부분이 보조금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혹시 사고 터진 거 있습니까? 올 6월 달까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만 내년에 가면은 청렴도가 달라지겠죠? 자신합니까?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없었으면은 네. 당연하게 달라지는 거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시스템을 그러니까 내부 마련하고. 고발이든 외부 고발이든 예. 보조금 단체에서 해가지고 그런 또 진정도 오고 고발도 들어올 건데 네네. 이런 부분이 늘 우리가 해가지고 큰 게 많이 터졌어요. 네. 그걸 해가지고 터지다 보니까는 청렴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공무원들 해가지고 개개인이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다 잘하는데 한두 사람 가지고 또 보조 단체 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가 네. 청렴도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6개월 이내에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지금 작년 저작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5등급 받은 데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전부 다 한번 반성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올 예. 6월까지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남은 6개월도 해가지고 더더욱더 우리 공직자들 해가지고 뭐 모든 보조금에서 또 우리 공직자에 해가지고 자세 기본적인 자세를 꼭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감사 꼭 좀 보조단체 일이 좀 많겠지만은 그 각 부서에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보조금 담당자한테 시키면 돼요. 한 번 더 검사하라고 점검하라고 또 그리고 올라왔을 때 해가지고 최종적인 부분은 감사계에서 해가지고 상시 감사한다는 걸 알아야만이 보조금 담당자들이 해가지고 가오를 안 저지르고 또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다 보조금 담당자도 시민인데 그 사람들을 전과자 만든다니까 잘못하게 되면 네. 교육을 시키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상시 교육을 시키게 되면 보조금의 심각성 정말로 해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만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어디다 어떻게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을 시켜주면 문제가 예, 없어요. 예. 그걸 또 몰라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알고도 해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뭐 실장님이나 우리 감사팀장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해가지고 그래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문경시를 해가지고 5개년 뭐 계획도 있습니다. 늘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해가지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조금 변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해오던 부분을 해가지고 5개년 개발계획 이번에 용역도 하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인구가 줄고 또 고령 경제적인 활동하는 사람이 줄었을 때 지금 저희들도 아까 우리 고상부모님 해가지고 인구에 대한 부분이 소멸도시 두 번째라고 상주 다음으로 해가지고 많은데 인구가 우리가 적은데 상주가 우리가 더 많은데 이래 되는 거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평가 어쩌면은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 문경이 앞으로 해가지고 5년 뒤에 어떻게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야 될는지 또 경제 인구가 없을 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입해야 될 부분 모든 면을 해가지고 좀 심각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큰 돈 주고 용역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공단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늘 공단이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공사지만은 공단에 있을 때도 등급을 다 등급이에요. 겨우 맞췄는 건지 제가 18년도부터 해가지고 봤지만은 지금은 앞으로는 성과급으로 아마 변형되리라고 생각해요. 공사로 바뀌어가지고 앞전에 공단으로 있을 때는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다등급을 계속 받았고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수도는 해가지고 지금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뭐 문제가 있고 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공사 좀 이따 하겠지만은 이 등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상향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래야도 직원들도 해가지고 힘인도 나가고 이거 아마 이런 평가에 받는 부분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친절도라든가 안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영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또 재무구조 근데 뭐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해가지고 돈을 다 주는 입장인데 이래 받는 이유를 해가지고 조금 지양해야 되는데 어디를 잘못했는지 그럼 가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좀 이따 누가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출금이 해가지고 지금 뭐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이래 유심히 보게 되면은 공단에서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출금을 줘서 해가지고 그진 다수가 인건비가 뭐 대반입니다. 뭐 인건비가 대반인데 이 뭐 여기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해가지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약간 뭐 대행 신분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수입으로도 뭐 할 수도 없는 돈을 해가지고 뭐 이게 또 지표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고 이게 최종 해가지고 자지우지하는 농산물 특판장 다 우리 농민들 겁니다. 농민들 위탁 판매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뭐 인건비 주고 수수료 어쩌면은 우리 세수로 따진다 하면은 그 수수료 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놨는 건데 조금 뭐 관광 쪽에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관광 쪽에 활성화될 부분이 단순 문 닫아 버리고 지금 현재 겨우 해봐야 이제 에코월드가 해가지고 아직 뭐 정상 궤도가 아니라고 봐요. 어제 뭐 우리가 저 가상 스튜디오 해가지고 만들어서 해가 했지만은 좀 더 손을 봐서라도 해가지고 관광객을 더 유치해야 될 부분인데 관광 사업을 해가지고 더 수익을 올려야 될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뭐 우리 관공사 사장님하고도 얘기할 거니까는 그 우리 실장님도 한번 쪽을 조금 좀 평가해 보셔가지고 좀 여기에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해가지고 공사에 해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공사 책임이 어디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전자에 공단에서 있을 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은 이제 공사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권리를 찾을 것 같으면 책임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잘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5개년 계획에도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혹시 그 우리 위원회 했을 때 수당 지급하는 게 서면일 때도 지급 가능한 부분인가요? 다 하는가요? 그 서면일 때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에서는 그 서면 시민은 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건 그 부서마다 이게 작년, 재작년으로 계속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네. 일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건 어느 부서에는 하고 어느 부서에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걸 갖다 정립해가지고 부서에도 똑같이 그 적용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문경시의 어떤 청렴도 부분이거든요. 청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조금이나 인사나 계약이나 소통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렴도가 낮은 게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주로 위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로 몇 년 전에도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가 하는 게 뭡니까? 자문하고 그렇죠. 네. 그 관련돼 예, 있는 목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네. 의견을 듣기 위한 게 위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게잖아요. 네.
대면과 서면이 뭡니까? 대면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거고 서면은 이제 저희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사실상 가능하면 대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거죠. 그러니까 네. 대면을 안 하고 서면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담당 직원들이 그 위촉지 위원들 전부 다 집에 다 찾아가 갖고 사인 받아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뭔 발전이 있습니까? 뭔 소통이 됩니까 이게? 이러니까 청렴도의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 듣고 그걸 가지고 사업화해서 진행을 해야지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서는 위원회 구성해 놓고 전부 서면이라요. 저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랬어요. 서면하지 마라. 위원회 열어라. 아,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통하기 싫은가 뭐 이래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싫은가 뭐 이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끔 위원회도 만들었으면은 모여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눠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6페이지요. 이게 작년에 감사한 내용을 보라 보니까 읍면별로 31번에 보면은 농안면 골프 연습장 조사 조성 사업 감사 요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16페이지 16페이지. 네. 찾았죠? 예. 31번이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36번 한번 보십시오. 민원 내용이 농안면 골프 연습장 시설 관련 위법 여부 감사 제보가 돼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이 하나는 6월 3일 날 했고 하나는 6월 28일 날 했는데 조치 결과가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왜 조치 결과가 이렇게 상이하게 틀릴 수가 있을까요? 6월 3일 날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했는데 너무 특이한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해 특이한 점이 확인 안 됨. 사업 추진상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6월 28일 날 제기를 했는데 거기는 신분상 처분, 경징계 2명, 훈계 3명, 주의 2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왜 잣대가 이렇게 틀리죠?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국민신고를 통해서 감사 제보를 받게 되면 일단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명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신청하셨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제보를 해주셨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니 1차적으로 감사 그 농안 골프장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감사 부서에서 가갖고 네. 처음부터 해갖고 사업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그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위법에 대한거나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가요? 아니 저희가 뭐 지금 이게 감사한 그 제보한 사람들이 아니,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니, 디테일하게 그게 다 아니고 같이 써야만 할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보가 아니고 그냥 뭔가 뭐 이상하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뭐가 이상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작성이 돼 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왜냐하면은 예. 똑같은 네. 감사 요청 내용인데 예, 맞습니다. 조치 내용은 완전히 상이하게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의문시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점촌 사동 동장님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점촌 사동 그 신기 저수지 준설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도에서 징계위원회가 돼서 조치가 지금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밝힐 수는 없는 거고요. 그 개인정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공무원 한 30년 정도 했는데 이런 위법성을 충분히 감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 절차 모든 걸 갖다가 다 무시하고 상상을 못하는 상식 밖의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도 일반 뭐 6급, 7급이 아닌 5급 주무관에서 5급 그 사무관에서 이거 하나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청렴도가 모든 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한 명이 사무관의 잘못된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부분만 다치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그 가정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문경시 전체에 대한 공신력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문경시에 대한 위상이라는 게 한 명을 위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잖아요. 100명이 잘하면 뭐합니까?
한 명이 그거에 어떤 가오로 인해 가지고 완전 사태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다 재차 발생하지 않게끔 그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그 교육도 강화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 문경시 의회는 우리가 이제 그 경예산실에서 감사회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해서 각 부서마다 감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문경시 의회는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 내가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내가 그걸 물어봤었어요. 네. 왜 문경시 의회는 누구한테 감사를 받냐? 그러니까 받는 데가 없다더라고요. 네. 그게 말이 되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왔고,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의회와 어떤 의회 직원과 이제 시청의 직원은 똑같은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 같은 일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똑같은 어떤 그런 데 대해서는 같이 어떤 조사를 감사를 받든지 산불 조심도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문경시청 공무원이잖아요. 특별하게 특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는 같이 동등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니까 시청에서 보는 문경시 의원들, 직원들의 눈높이가 낮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모르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예,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요번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관광공사의 정관 개정에 정관의 1조에 문경시와 문경시장을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심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죠? 정관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개정이 완료됐어요? 네. 그럼 뭐가 맞는 게래요? 문경시가 맞는 건가요?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관광 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문경시로 돼 있습니까? 문경시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거기 논란이 시장이나 시였나 그 차이점 있잖아요. 예, 쉬운 건데 너무 문경시입니다. 어렵게 예, 답변을 하시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와서 이거 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예. 그 목적에 보면은 약칭이 들어가 있죠. 예. 이야 뭐 법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칭이. 예. 그게 보면 우리가 법제처의 사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보면은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약칭을 목적에는. 네,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 그것도 바꿨어요? 그것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경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내용을 요 밑에 그 부분을 다 뺐습니다. 약칭도 다 뺐어요. 갈로 예,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거요? 빼버렸습니다. 예, 다 다 확인했어요? 빼버렸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이.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봄에 우리가 산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우리 북부 지형에 피해가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은 우리 문경에서 문경시장님이 행정명령을 발동했을 때거든요. 예. 발동한 적 있죠? 네네. 그때는 공무원들이 비상대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어떤 간에 근무지에 해가지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1월 날 의회에 왔는데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의회 마당에 관용차가 네네네. 지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뭐 어떤 산불 때문에 전부 다 비상대기 상황인데 어떻게 관용차가 이렇게 와서 의회 마당에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이제 감사회를 알아보니까 올해 모 면장님의 1호차더라고요. 면회 1호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답변을 한 며칠 있다가 담당 주무관한테 답변이 왔어요. 이거 확인하니까 이렇게 돼서 언제 한번 들리면은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해가지고 네. 혹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얘기 들은 거 있냐고요? 예, 들었어요?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한번 방문해가지고 주의를 하겠다. 이게 주의를 할 사항입니까? 전부 다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었고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있는데 그날 알아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예선전이 모니아토로 했을 때 그게 하루 종일 있었어요. 저도 제보를 받고 알았어요. 네.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차량 일지와 근무 일지를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한 보름 20일 있다가 전화가 한 통화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이제 선거 때문에 이제 왔다가 바빠가지고 못 받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바빠가지고 좀 이따가 오후에 전화 통화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후에 전화 때 제가 또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래요. 감사계에서는 우리가 감사계 및 진우진 의원님이나 저나 감사계 정원을 갖다 감사의 직원을 정원을 계속 요청해갖고 올해부터 정원을 했지 않습니까? 정원을 나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이 제보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바로 확인하고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답을 보름 한 달 있다가 답을 주고 그것도 전화상으로 그것도 담당 팀장이 아닌 실장님이 아닌 주무관으로부터 그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설명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상으로 그래요. 이게 감사계나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약간의 어떤 탄력적으로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그대로 진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해결해야 되지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면은 괜히 논란만 되고 괜히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유념해서 앞으로 진행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황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집단 민원이 작년에 한 60건이 들어왔어요. 네. 진정이나 이러한 부분에 우리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집단 민원으로. 민원을 하는 분 중에서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자가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23년도에 우리 고축 민원 조정관 구성하는 거를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고축 민원 조정관을 구성 안 했지요. 네. 해야 되는데 하기로 했는데 네네네. 예산상의 이유를 빌어서 네. 아직까지 2025년도가 돼서도 아직까지 구성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기획실에서 우리 감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네. 모든 민원을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되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조례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팀에서 인력도 부족한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만큼 업무가 가중되고 일이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 감사팀은 이거 말고도 각 부서마다 자체 감사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 많을 건데 네. 이런 사소한 민원까지 다 해결하고 다 해야 되니까 네. 업무가 가중되지 않겠나. 네네. 빨리 신속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 보시고 고축 민원 조정관 구성에 대한 조례를 한번 보시고 네.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조속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에 보시면 37쪽부터요 나오는 게 36쪽부터 보류라고 한 건에 대해서 정상 추진이 지금 41건 중이고 보류라고 되어 있는 보류가 어떤 거죠? 항공 테마. 항공 테마요. 예, 항공 테마 공원 조성. 항공 테마는 이제 7%로 되어 있대요. 이행률이 예. 7%. 자, 그러면 모전도 수리 전수관 제로라요. 한국체육대학 제로라요. 예. 그럼 이런 거는 진행형이에요?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보류가 아니에요? 7%는 보류고 제로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그건? 항공 테마 공원 조성은 용역 단계에서 하천에 하려고 하는 위치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아예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걸로 해서 보류를 시켰고 한국체육대학 유치는 이제 전임
그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보류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보류를 했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2차 지방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또 다시 추진을 할 거로 해서 일단은 그냥 살려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제로로 돼 있어 갖고 이 구분이 안 맞다. 보류 한 건 했는데 같이 그만 일단은 보류로 같이 넣어줘야 되지. 모전 덜소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지가 적당하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못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는 새마을 체육관에서 새마을 그 체육 부지로 사놓은 실내 체육관 옆에 부지에다가 모전 덜소리를 가면 좋겠다라는 네네. 의견을 제시해 줬어요. 네. 이러한 부분도 빨리 이거를 수습해 주셔야 돼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네네. 땅이 어느 부서에서 매입했던가 그 부서마다 그런 걸 성질이 있지만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빨리 조정해줘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전 덜소리 하면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어때요? 예, 요 체크하겠습니다. 공약률에 대한 네. 처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니 우리 적극 행정 우수 사례 해갖고 우리 그 직원분들께서 7분들이 참 좋은 안을 내시갖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게 타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상금이 우리가 500만 원 잡아놨었잖아요. 예산을 작년에 네. 500만 원 잡아놨잖아요. 네. 보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수한 사례가 나왔을 때 제안을 냈을 때는 상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네네. 예, 이러한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참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했으면 상금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서별 85페이지 해외 연수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그 형평성이 좀 안 맞다. 네. 그죠? 거의 우리 그 부서마다 사부서가 좀 있고 행정부서가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자주 가잖아요. 연도별 보면 아, 이거 민간인 해외 연수입니다.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 형평성이 왜 그런가 하면 네네네.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네. 돈도 많죠, 솔직히. 요런 부분도 단체들마다 갈 수 있게 좀 형평성 좀 안분 배열을 좀 잘 해달라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너무 다른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쪽 민간인들이 이쪽에는 서러움을 받아요. 다른 못 가는 단체들은. 네. 그러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획실에서 유념해서 잘 검토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 실장님, 우리 6페이지 보면은 우리 문화 꾸러미 창조소 있죠. 네네. 그건 내년도에 요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26년도에 예산 좀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지역 간력가하고 상의해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보면 우리 38쪽에 보면 우리 경천호 개발이 있어요. 180억.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38쪽에 보면 경천호 개발이라고. 관광진흥과에서 강진흥가 하는 그렇게 예. 이게 지금 경천 한반도 사업이 아마 변경된 걸로 들었습니다. 사업이 변경된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전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기획 예산실에서 예산을 담당하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잘 간파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 과정에 적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